자, 그러면 뉴스 3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다행입니다. 네. 사실 어제 하루 만에 17원 넘게 하락해서 1238원 60전에 어제 거래를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어제 하루에 1.4%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250원 넘게 거래를 시작해서 계속 빠지다가 오후 들어서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4월 22일 지금 이제 5월 31일 아닙니까? 4월 22일 날이 1239원이었는데 그날 이후 가장 낮은 마감가다. 그러니까 4월 22일이라는 게 뭐 4월 말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환율이 요동을 쳤다 이렇게 거의 뭐 1,300원까지 그렇죠. 1,300원 거의 갔죠. 육박하는 수준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왜 이렇게 빠지냐? 그러면 원화가 갑자기 강해진 거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미국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살짝 피크아웃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미국 주식도 사실 지난주에 6%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많이 보는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01.69까지 떨어졌는데 5월 12일 날 104.89였으니까 거의 4포인트 가까이 이제 빠졌단 말이죠. 3포인트 이상 빠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달러의 약세 반전의 혜택을 원화도 동일하게 받는데 원화가 조금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화가 단기간에 가장 많이 오른 환율 중에 하나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4월 미국의 소비지 어제도 다뤘습니다만은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3%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지난 3월에 6.6%보다 조금 낮아진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합니다만은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관심이 있지 지금 머문다든지 더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배제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물가의 어떤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준에서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시장을 긴장시켜 왔는데 그런 스탠스에서도 조금은 후퇴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온 것. 또 한 가지는 뭐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상해가 이제 내일부터죠. 이제 거의 정상 복귀가 되는 중국의 일선 도시들의 봉쇄가 상당히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위안화 쪽에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섰는데 위안화 환율도 좀 안정감이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원달러 환율 전문가들은 달러가 물가 피크아웃 가능성에 연준의 매파적 행보 근거가 약해서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좀 불안한 모습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달러가 1,200원대 극초반, 그러니까 지금 1,230원대 후반이니까 만약에 1,200원, 1,210원 뭐 이 정도 선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의 매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후퇴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의 이해는 좀 엇갈리죠. 그렇겠네요. 이렇게 빠지는 이유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야 이거 추세적인 원화 약세의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1,280원, 뭐 90원 언저리에서 달러를 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 보는 거죠. 아유 손절 나오죠. 손절 나오죠. 그래서 아마 트레이더 중에는 이런 하락폭이 너무 단기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로스컷을 하는. 왜냐하면 이제 원 달러는 대부분이 이제 레버리지를 쓰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매도세가 달러 매도세가 더 약세를 부추긴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건 그런 거죠. 1,290원대 환전해서 미국 주식. 근데 그때 샀으면 미국 주식도 좀 올랐겠네. 미국 주식 빠져 있었으니까. 빠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환의 안정세는 우리 주시장에 상당히 좋은 뉴스로 작용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입 물가도 좀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달러로 사면 뭐 이 원달러 환율이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수입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이게 소비자 어제도 이제 우리 정부가 민생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 보니까 밀가루라든지 또 뭐 식용유라든지 이런 게 워낙 올라서 서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다 보니까 관세를 당분간 0%까지 내려서 네. 할당 관세를 0%까지 내려가지고 수입 물가를 통제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이런 환율의 하락은 정프로 얘기하듯이 물가의 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텐데 사실 이 단기간의 어떤 이것은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조금 미미합니다. 추세를 보여줘야 되겠죠. 자, 하여튼 우리 환율이 그래도 꽤 안정이 좀 됐다는 우리 증시나 뭐 여러모로 좀 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주사들 한참 투자하신 분들 어려워서 텐데 이제 조금씩 재평가 조짐이 좀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그 일부에서는 네. 우리나라 지주사는 진정한 의미의 홀딩 컴퍼니가 아니다. 그래서 네. 지주사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을 네. 정도로 왜냐하면 지주 회사로서의 어떤 그 위치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그 지배 구조가 굉장히 견고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지주 회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주들이 네. 동일하게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그죠? 지배 주주가 예를 들면 그 밑에 손자 회사라든지 이런 거 상장시켜 버리고 막 이래 버리니까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주사의 디스카운트가 당연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가버넌스라는 게 네. 물론 굉장히 후진적이에요. 경제 수준이라든지 어떤 나라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가버넌스가 굉장히 후진적인 거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선의 추세에 있는가 네. 아니면 멈춰 있는가 아니면 퇴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대체로 다 속도의 문제지 개선의 추세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만약에 가버넌스가 정말 선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가 확실하다면 이 지주사가 갖고 있는 디스카운트도 궁극적으로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가 어제 장을 주도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 9.64%가 상승을 LG 했어요. 10% 올랐어요? 네, 9.64. 어제 그거 나왔었는데 시황에. 왜? 어제는 뭐 하고 두 번인가? 왜 올랐어요? 자사주를 산다 그랬잖아요. 자사주를 샀어요. 네. 자사주를 대거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제 이제 LG가 LG그룹의 지주사인데 9.64%가 올랐고 네. LS 그룹이죠. 여기는 이제 LG 반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3.69%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주주에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왔는데 LG가 27일 날 이사회를 했잖아요. 24년 말까지 5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이고 배당 한도도 확대한다 이런 발표를 했죠. 사실 지주사의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가장 공격적으로 지배구조라든지 아니면 주주 정책을 발표한 데는 SK입니다. SK가 작년 초죠. 네. 그런 걸 발표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벅셔 해더웨이를 지향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SK가 경상 배당 수익의 3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기존의 배당 정책과 아울러 25년까지 매년 시가총액의 1% 이상을 자사주 매입에 활용한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LG도 그렇고 SK 물론 SK는 그거 발표한 이후로 주가 쭉 빠져버려 가지고 그래요? 굉장히 저 나와가지고 저 징징 쇼에 출연한 사람들이 SK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체육도 했었죠. 네. 네. 그렇지. 그래서 이 지주사에 대한 투자의 관점을 다시 좀 봐야 된다라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 같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 자주 했어요? 계속 했는데 계속 물린 거야. 그래서 안 속는다. 그런데 LG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사실은 저는 LG는 없어요. 지주회사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얘기들을 어제 최준철 대표하고 만나서 다른 방송을 하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지주사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LG가 어제 톡톡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좀 후회된다고. 사실 며칠 전서부터 LG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어? 그래서 LG 얘기 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건 이제 사담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LG 그룹의 그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거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입회금을 조금 내고 이제 주중에 칠 수 있는 한 10년 전에 그걸 갖고 있는데 네. 아유 코로나가 되니까 부킹이 안 되잖아요. 네? 그 전에는 그 골프장은 손님이 없어가지고 자주 안 오면은 제발 좀 그냥 저 탈퇴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골프장이었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2, 3년 전서부터 이게 입장이 바뀐 거야. 근데 LG 그룹의 어떤 이미지는 막 경쟁적이라기보다 막 싸움하다 보면 거기 사운이 인화 아니야 인화. 네. 그러니까 좀 손해 봐도 뭐 이런 문화가 좀 있었거든 사실. 근데 작년부터 이 등급을 나누더라고 회원 등급을. 골드, 실버 이렇게. 그래서 몇 차례 이상 안 온 사람들은 손해를 주는 거야. 그리고 요번 얼마 전에 편지가 와서 집에. 자꾸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그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연에 얼마를 받기로 한 거야. 그냥 가든 안 가든 모든 회원한테. 근데 그 금액이 꽤 커. 1,000만 원 단위야.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그 의미가 없지. 그럼 이제 다시 팔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언제든지 반납해 주는 거니까. 돈 돌려줘요 그러면? 돌려주지. 그래서 이제 탈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 요거 탈회해서 LG 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LG도 이제 수익을 챙기네. 뭐냐면 이렇게 이익을 위주로 한 경영을 하네. 그러고 보니까 구광모 회장이 SK랑 그 배터리 가지고 싸울 때도 굉장히 거칠게 싸웠지. 그리고 삼성하고 그 OLED 그것도 굉장히 거칠게 했잖아. 그래서 이 선대 회장들하고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 사실 뭐 그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사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전에 분위기는 좋은 게 좋은 거다 느낌이 네. 그래서 인화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그런 기업 문화가 생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어제 사담으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후회되더라고. 이거 좀 살 걸 그랬다. 근데 지금 사실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주회사 얘기를 하다가 거기로 좀 샜는데 그 회원권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려고 이제 반납. 반납하려고. 내가 뭐 작년에도 한 2번인가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의미도 없어 바빠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반납 받아가지고 이걸 살까 했었는데 이미 놓쳐버렸네. 어쨌든 지주회사에 대한 관점은 조금 정돈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나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지만 롱텀하게 보면 우리 기업들의 지배 구조도 조금씩 개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지주회사 관련된 뉴스 하나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배터리 관련된 금속들이 어마어마하게 뭐 니켈 포함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가격 변동이 좀 있었고 많이 올랐는데 골드만삭스가 이건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내놨군요. 골드만삭스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금리면은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코발트, 리튬, 니켈 이거 강세장 끝났다. 앞으로 2년 동안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냥 단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수급상에 이 공급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돈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니켈, 리튬, 코발트, 리튬, 니켈에 대해서 광산 개발을 많이 속속들이 해가지고 또 채굴량을 많이 들여서 공급이 많이 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재 톤당 6만 달러 이상인 리튬 가격이 올해 5만 4천 달러까지 조정을 보일 거고 2023년에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는다면 빨리 숏을 쳐야 되는데 16,000달러까지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살라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떨어뜨려놓고. 그리고 이제 톤당 8만 달러 선인 코발트 가격은 올해 59,500달러까지 톤당 36,500달러 니켈 가격은 20% 더 상승했다가 조정한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좀 퀘션 마크인 게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느는데 이런 게 빠질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2년간의 조정이라는 게 워낙 많이 올라서 그래서 여기에 골드만 선생님 뭐라 했냐면
2024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배터리 3대 금속인 이들 세 개 금속이 수요가 뛰면서 가격 랠리가 다시 나타난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좀 조정했다가 네. 다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과잉 단계는 10년의 배터리 슈퍼 사이클에 씨앗을 뿌릴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금속에 대한 투자는 뭐 거의 안 하시니까 사실 관련 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는 사실 배터리 업체, 완성 업체 입장에서는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줄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원자재 부담, 원재료 부담에 대해서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골드만의 전망이 맞는다는 전제하에서 좀 특별하게 이 새 금속에 대한 가격의 하락을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골드만의 전망이 예전처럼 또 틀릴지 아니면 이번엔 맞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3 이렇게 정리하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들 한번 짚어보는 시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인남식 교수님 강의 현장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 생각과 네네네.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현장을 볼 수가 있고요. 많은 화두를 각자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 주말마다 중동 학개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영감을 주셨던 인남식 교수님. 위즈덤 칼리지에서는 교수님을 직접 만나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현장 수강의 기회. 6월 5일까지 신청하고 꼭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는 시간 위즈덤 칼리지. 위즈덤 칼리지의 모든 강의는 수강 신청 시점부터 1년 동안 반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